네, 사실 업비트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그들도 어쨌든 계속해서 사업 확장을 해 나가는 게 기업의 어떤 가치에 맞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한 방향성으로 점점 뻗어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렇다 보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업비트의 행보들 좀 하나의 투자 이정표로 삼고 보다 주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러한 이정표 저희가 어떻게 파악해 보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 동의합니다. 사실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기업이 발전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들을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정표로 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비트가 진출하는 그런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게 일종의 대세와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그 부분을 좀 잘 분석한다면 좋은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그 업비트의 사업들을 한번 보면 뭐 올해 초에 종료를 했지만 덱스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오르빗 덱스 서비스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치 대차 서비스 트리니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이었죠. 작년 초에 서비스 종료하긴 했는데요. 빗베리 지갑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11월 달에는 사실 NFT 마켓플레이스를 오픈한다는 그런 냄새를 풍겼죠. 방탄소년단 소속돼 있는 하이브하고 NFT 사업 진출한다고 하면서 이제 하이브에서 공시도 했고요. 7월 달에는 JYP 박진영 대표하고 네. 블록 딜을 하지 않았습니까? 업비트하고 이제 JYP하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런 어떤 NFT 시장 진출에 대한 이정표를 어느 정도 암시적으로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업비트가 지금까지 사업도 시도도 하고 접기도 하고 NFT 거래소 이제 최근에 오픈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갈팡질팡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글로벌 거래소들을 가만히 보면 덱스, 그다음에 선물 거래, 디파이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의 고도화를 꾀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업비트도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레이튼이 궁극적으로 월드와이드 블록체인으로서 크게 성장을 한다면 업비트가 이제 거기서 같이 글로벌의 어떤 거래소, 그다음에 글로벌의 거래소나 이런 부분들을 자기 시장을 리딩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텐데요. 그걸 위해서라도 업비트의 지금 행보는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들이 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숙면적인 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참 그들 입장에서도 그게 숙명적인 길일 수밖에 없다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 길을 우리가 잘 예측하고 함께 발맞춰 걷는 게 가장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예측을 하고 선점해서 같이 걸어갈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네. 선점을 하면 좋습니다. 사실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많이 그런 힌트들을 주고 포인트들을 주는데요. 저도 많은 시간을 사실 업계 리더들 아니면 업계가 가는 그런 방향들 그런 부분을 포착하고 어떻게 선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동향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을 또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으면 그것을 투자의 관점에서 좀 냉철하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 많죠. 사실 뭐 NFT가 핫하고 메타버스가 도래하고 있고 그다음 디파이하고 융합되면서 하이브리드로 지금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은 많은데 실제로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요. 아직까지 시장이 그렇게 성숙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디파이도 그렇게 성숙한 시장으로 지금 되고 있지는 않고요. 사실 디파이의 세계적인 그런 코인들도 우리나라에서 거래된 지 불과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고요. NFT도 이제 불과 시작인데 네. 좀 이따가 NFT 마켓플레이스도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디파이도 그렇고 NFT도 그렇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지금 사실 우리 시장이 흉내내기 그런 정도의 수준인데요. 그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빗 같은 NFT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코빗이 5월 31일인가요? 그때 오픈을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했죠. 네네. 그렇게 하고 한 열흘 전 정도에는 사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데서 클럽스라는 NFT 거래소를 오픈했고요. 그다음에 프렌즈 게임즈, 카카오의 계열 중에 이제 프렌즈 게임즈가 있죠. 거기서 이제 투데이즈라는
그 NFT 거래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이런 와중에 이제 23일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업비트가 NFT 마켓을 오픈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업비트가 NFT 마켓플레이스를 오픈했다는 측면을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 결국 90% 가까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업비트가 NFT 마켓을 오픈했다라는 점은 NFT 마켓을 보다 빨리 대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트리거 역할을 하진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시장 확대에 큰 이바지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요. 네. 그리고 이런 과정은 또 어차피 대중적인 기반을 얻기 위해서는 또 필연적으로 겪어야 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얼마나 빨리 이러한 시점이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중화되는 대중화되는 그런 시점이요. 네. 하지만 지금 막 디파이도 그렇고 NFT도 그렇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태동하는 시장의 어떤 초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선점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수익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관점에서 근본 업비트의 NFT 마켓 오픈을 좀 예의주시해 보는 것은 투자자에게 많은 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